하늘을 여는 절기이자 봄의 시작인 입춘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 지열씨 특히 제주는 그 다른 지역보다 입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의미 부여가 좀 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춘, 설입, 봄춘, 네. 봄이 들어선다는 건데 입춘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입춘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의 신, 갓, 그리고 가디스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주의 이 신화 체계에서는 크게 신이 세 개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신. 일반신은 어떤 거냐면 뭐 천지일월, 산해, 뭐 생사, 질병과 건강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는 신이고 네. 두 번째가 불악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수호신. 마을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장승처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건데요. 세 번째가 가족을 수호하는 신.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하긴 있다고 18,000신이니까 카테고리 구분 안 되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학자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8,000의 신이라는 건 정말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보다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이 주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지만 어떤 굉장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인데 반해서 우리 제주의 신은 18,000신은 능력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능력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의 인간을 그대로 빼닮은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캐릭터를 그대로 빼닮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리고 또 이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제주인의 정신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입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구간 얘기를 잠시 후면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 신구간이 끝나면 이 모든 18,000신이 하늘로 잠시 올라가는 기간이 있죠. 예. 올라가는 기간이고 있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시점이 바로 입춘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관 그리고 민 정말 제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한바탕 큰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입춘굿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굿을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입춘굿이 일단 한 번은 끝나줘야 그 다음에 마을제, 토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의 의식이 큰 것에서부터 이제 작은 것으로 갈라지는 그런 단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초기만 해도 이제 그 제주 전역의 신방들이 다 모여가지고 입춘굿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미신 타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게 단절이 됐었는데 1990년대부터 이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뭐 1년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성대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18,000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개의 캐릭터를 부여하고 어떠한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의 한 단적인 사례를 우리 제주의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그런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뛰어난 게 바로 우리 제주의 선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연 씨, 문화적인 요소가 참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 입춘 행사나 모든 것에? 네, 그 탐나굿 입춘굿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행해지는 입춘굿 행사이기도 하고 그 관련한 행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약간 문화적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개량되고 계속 이제 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요. 가장 단적인 예로는 김해 있잖아요. 저희 종이 잘라서 탈 만들고 하는 그 김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거를 실제로 도민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사실 나무로 소를 만드는 것도 다 사실은 조각이고 예술품이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면면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만 이런 입춘굿 행사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봄을 맞고 있나 좀 살펴봤는데요. 그 발렌시아라는 스페인의 지방에서는 전통 축제가 있는데 그 낭세코사랑 조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목수와 조각가들의 수호 성인인 성 요셉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굉장히 정교한 나무 인형들을 만들어요. 거기도 입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날에? 3월에 네. 3월 중순 정도에 치러지는데 5일간 그 5일간 그 동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축제 분위기에 달아오르는데 9일 동안 잠을 안 잔다고. 열정적인 분들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5일 발렌시아. 동안 잠을 안 자면 해병대 극기 준대. 그 라스 팔라스라는 이 행사에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5일째에 이 정성 들여 만든 그 나무 인형을 막 폭죽이랑 불꽃을 이제 심어놓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희 들불 축제랑도 좀 비슷하고 저희 영등할망 축제 때도 왜 이렇게 곳곳에 있는 영등할망들 신체 부분들을 왜 조형물로 만들어서 모은 다음에 나중에 불태우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전 세계적인 원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들 뭔가 불로 태우면서 이제 묵은 걸 다 벌어버리고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축제의 기원은 이제 신년에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묵은 물건들을 불태우던 데서 연유한 행사라고 하거든요. 예. 참 진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롭게 봄을 맞아가지고 농업도 시작을 해야 되면 뭔가 축복을 기원하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들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혜진 씨. 이 탐라국 이층굿이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똑같이 매년 답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999년에 이제 시작된 맞습니다. 이래로 예. 되게 정말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계승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탐라국 입춘굿 하면은 저희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민속학자인 문무병 선생인데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아 정말 진짜요? 맞아요. 원래 네. 교사시니까 그리고 제주신화 지금 연구소장이신데 무려 40년 동안 이제 제주 무속도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당극 연출을 1980년대부터 하셔가지고 이 굿이 사실은 좀 약간 민속신앙 같고 낯설고 이럴 수 있는데 이 굿을 마당극 형식으로 풀어내셔가지고 굿을 좀 대중화하는데 되게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문무병 선생님의 이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된 게 정말 고민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분들이 이제 제주 민예총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 이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일단 주관하는 게 지금 민예총인데 민예총에서 우리 탐라구 입춘굿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미 이제 전통이 끊긴 전통사회의 입춘굿을 현대에 맞게, 오늘에 맞게 부활시킨 여기 포인트가 새로운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답습, 복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제주 예술인들과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매년 좀 발전시키고 이제 꾸준히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탐라국 입춘굿이 작년에 제주도 내 25개의 축제가 있어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제주도 축제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 축제에 뽑혔거든요. 요거하고 들불 축제 두 개가 최우수 축제로 그만큼 뽑혔는데 새롭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춘하게 되면은 입춘 대길 해서 입춘첩을 쓰는 것도 예, 그렇죠. 봄맞이 행사잖아요. 이게 지나간 애군을 멀리 보내고 새 봄을 맞이하겠다라고 입춘첩을 치는데 대정하면은 또 이제 문화예술 유명하게 추사 김정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추사 김정희의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7살 때 입춘 대길이라는 거를 썼는데 어려서부터도 추사가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 대기를 보통 대문 그리고 기둥 그리고 뭐 집 뭐 한개 귀 여기에 이렇게 붙여갖고 그런 애군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그 지나가던 영의정 최재공이었습니다. 그 예, 영의정의 최재공. 최재공께서 그거를 보더만 정말 명필이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전한 말은 이 추사가 나중에 글씨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인생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하지 말고 이 시를 읊게 해라. 문단을 쓰게 만들어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시간이 지나서 추사는 정말 그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명필가가 됐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그 말을 뜻이 뭐 있었는지 몰라도 대정에 교황이 와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어떻게 전설도 보면 있다라는. 대정 입장에서는 예. 글을 써서 그런 어려움을 좀 당하셨기 때문에
예, 제주에 오셔가지고 좋은 작품도 남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입춘하면 입춘대길. 예, 그렇습니다. 예, 노영동 사시는 강경문 씨. 네. 자, 입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이 됐어요. 입춘 얘기할 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제주만의 풍습이 있잖아요, 경문 씨. 예, 예. 지금은 줄었지만은 한창 때, 너는 뭐 전 도민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신구간은 알다시피 그 대한후 5일 그리고 입춘전 3일 사전. 일주일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말 그대로 신관, 구간 18,000의 신들이 이제 하늘나라 옥황상제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올라가서 뭐 하느냐? 이제 임무교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거를 옥황상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령철이네요. 그렇죠. 인사철이죠. 예. 인사철. 예. 그 제가 뭐 우리- 권력이 뭐 가진 거 아니지만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이 현대 사회 제주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공기업이나 이제 도청 같은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에서 인사철, 인사 발령이 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업무 보고 그리고 인사 발령에 그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도 하고 이제 집수리를 하는 거죠. 이제 부엌도 고치고 뭐 처마도 고치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없을 때 그리고 육지에서 봤을 때는 손 없는 날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최근 인구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신구간이라는 게 좀 적어졌지만 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제주도에 15만 가구 중에 그래도 2만 가구가 이동하는 대이동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독특한 거는 지금 뭐 미신, 뭐 신의 얘기를 했지만 미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상의 지혜가 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런 신구간 기간대가 이제 5도씨 미만의 그 온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5도씨 미만은 세균들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 온도라고 하거든요. 춥긴 하지만 예. 오, 그래서 이때 이사를 하고 집안을 고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조상의 얼이 숨어져 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구간 요즘은 정말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에도 신구간처럼 좀 비슷한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손이 같은 없는.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음력 10월쯤인가 신이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그 기간에 그 기간에는 절대 이제 뭐 결혼식 같은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더라고요. 안 한다. 예. 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지켜줄. 비슷한 시기에 네. 중국에는 신이 없으니까 뭔가 좀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좋다 해가지고 그때 또 많이 한다라고 이게 참 하더라고요. 문화의 차이 같아요, 그죠? 예, 예, 정말 같은 신이 없는 시기임에도 꼭 이때 해야 돼 아니면 이때 하면 안 돼라는 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참 되게 막 싱그럽습니다. 자, 신구간의 풍습이 조금씩은 퇴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구간을 그래도 명확히 지켰을 그런 시기를 다 거쳐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얽힌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지열 씨는 뭐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아가지고요. 어릴 때는 좀 그런 거 없었고 주로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저희 동네 안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고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보면 이제 새로 이사들 오잖아요. 이사 오면은 이제 보면 서울 내래. 그래 해가지고 이사가 딱 끝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딱 가죠. 이제 좀 약간 해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해가지고 소나기입니까 이거? 예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고 뭐 해서 되게 그 문화와 문화가 마주치는 거를 처음 접하는 시기잖아요. 되게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외지에서 온 분들 입장에서는 안 따르기가 참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나도 제주에 왔는데 그 풍습을 안 지키면 조금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기간에 맞추려고 이사를 아니면 집을 처음 들어올 때. 근데 해보니까 뭐 이사 비용도 워낙 비싸고 해서 아이고 왜 이런 풍습이 있지 하고 망설였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혜진 씨는 특별한 기억이 저 있으시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일단 제가 어리니까 같이 이삿짐을 싸거나 이런 기억보다는 집에 새로 갈 집, 그러니까 동네니까 이사 갈 집이 저 집이 우리 집이다, 다음에 이사 갈 집이 저 집이다라고 하면 저는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사를 막 갔으니까 막 어지럽고 문 다 열려 있고 안 그래도 난방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가면 항상 이사하면은 추운 날,
추운 시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여유롭게 막 좋은 집 찾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어서 가면 뭐 도배도 새로 해야 돼, 뭐 풀칠도 해야 돼, 그리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왁스 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거는 풀칠 몇 개 뭐 있는 등 없는 등인데 포장원 이사도 없던 시절에 부모님 어떻게 그 이사를 다 하면서 다니셨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참 옛날에 제주도민들 이사하실 때 보기간에 하는 것도 힘들었고 준비하시는 것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나요. 지금은 포장이사지만 경무 씨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살짝 그러는데 그 이제 신구간 이사철이 예전부터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사할 때 우마차 그리고 뭐 니업가 지금은 개인 용달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아까 뭐 신에 대한 풍습 그 이제 섬이라는 그 독특한 환경 때문에 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럼 이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사주를 가져가서 태기를 해야 하잖아요. 언제 가야 가정 조수가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값어라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 시간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뭐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에 좋은 시간이 겹쳐야 돼요. 겹치면은 니아가 구하기도 힘들고 개인 용자차 구하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사는 척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사는 척 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는 게 솥이 가야 되는 거고 쌀이 가야 되는 거고 다음은 불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요강을 가져가야 되는 거 이렇게 집에 가져가서 우리 여기 사람 시니까에 이제 신이 내려와도 뭐를 하지 맙소예라고 해서 그런 걸 가져갔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입춘과 신구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궈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